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잘 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 그 사진 속 아내에게.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반지하. 김영수 할아버지가 사는 곳입니다. 올해 73.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할아버지는 혼자입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30년 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섭니다. 여보, 오늘도 추운데 당신 있는 곳은 따뜻하겠지?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방 안. 오래된 이불 한 채, 낡은 옷장 하나, 작은 냉장고. 그게 전부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할아버지는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신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아들들만큼은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좌판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에는 손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여보,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요. 애들만 다 키우면. 그래요, 당신.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들은 어디 있을까요? 큰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둘 다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명절이면 전화가 옵니다. 1년에 2~3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올해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그래, 괜찮다. 일이 중요하지. 건강하게만 있거라.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아들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면 방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아내의 사진을 봅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15만 원이 남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전화비 다 내고 나면 밥 먹을 돈도 빠듯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할아버지의 아침은 6시에 시작됩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한참이 걸립니다. 허리가 굳었습니다.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납니다.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봅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이게 자신의 모습입니다. 에휴, 이게 뭐가 되겠나.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컵라면 하나. 물을 끓이는 가스비도 아까워 전기포트로 물을 데웁니다. 라면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음식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11시가 되면 할아버지는 집을 나섭니다. 동네 복지관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무료 급식이 나옵니다. 복지관 식당 앞.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자식 없는 노인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따뜻한 밥, 국, 반찬 몇 가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먹습니다. 꼭꼭 씹어 먹습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밥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할아버지는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폐지를 줍기 위해서입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버려진 박스를 모읍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 박스를 펼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불편한 표정으로. 젊은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쉿, 조용히 해. 빨리 가자. 할아버지는 듣지 못한 척합니다. 익숙합니다. 이런 시선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 무게를 달아보니 30kg입니다. 고물상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늘은 4,000원이네요, 할아버지. 4,000원.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일해서 번 돈입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것도 귀한 돈입니다. 저녁 6시. 할아버지는 슈퍼마켓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이면 폐기 직전 도시락이 반값에 나옵니다. 김밥 한 줄 3,000원. 이게 저녁입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밥을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기력이 없습니다. 내일도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잘 지내니? 아,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바쁘구나. 뚜뚜뚜. 전화가 끊깁니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물이 샌 자국이 얼룩져 있습니다. 저 얼룩처럼 자신의 삶도 지저분하게 얼룩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한테 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아무도 몰랐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그의 마지막 시도였다는 걸. 겨울이 깊어갑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몸에 열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기침이 나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며칠을 참았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할 수 없이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합니다.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할아버지 폐렴 초기 증세입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약만 주세요. 할아버지, 이거 방치하시면 위험합니다. 돈이 없어요, 선생님. 그냥 약만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처방전을 씁니다. 할아버지는 약을 받아 나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복지관으로 갑니다. 식사라도 해야 합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봉사자 김미선 씨가 달려옵니다. 어머, 할아버지. 요즘 며칠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김미선 씨는 재빨리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힙니다. 할아버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약은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기침만 합니다. 김미선 씨는 즉시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합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다시 사람의 온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 이현주 씨가 할아버지의 방을 방문합니다. 방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쉽니다. 할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민망해서. 민망할 게 뭐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셨는데 이제 도움 받으실 권리가 있으세요. 이현주 씨는 긴급 의료 지원 신청을 도와줍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병원 예약을 잡아줍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따뜻한 병실, 규칙적인 식사, 친절한 간호사들. 할아버지는 눈물이 납니다.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퇴원 후 복지관에서는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 줍니다. 따뜻한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이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미선 씨는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합니다. 청소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십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정말 외로우시죠? 외롭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난단다.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에서 할아버지에게 제안이 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학교 앞 교통 정리 봉사입니다. 월 27만 원의 수당이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몸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니고. 할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안전 지키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용기를 냅니다. 해보기로 합니다. 첫 출근 날 아침 7시 반. 할아버지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섭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신호 깃발을 듭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향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얘들아, 차 조심해서 건너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한 아이가 뒤돌아보며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학교 앞에 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을 지킵니다. 그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복지관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친구들이 생깁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점심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산책도 갑니다. 박순철 할아버지, 최영자 할머니, 정만수 할아버지. 모두 할아버지처럼 홀로 사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습니다. 영수 씨,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이나 갈까요? 그러지요. 최 할머니, 정 할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좋아요. 같이 가요. 네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삶이 다시 의미가 생기는 것 같다고.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떠난 아내의 사진을 보며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홀로 된 저녁이면 가슴 한켠 외로움이 밀려오는 영수씨. 그때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작은 아들 민호입니다. 영상통화입니다. 할아버지는 놀라 전화를 받습니다.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그리고 손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단다.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손자가 이렇게 컸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 여름에 준호 데리고 한국 갈게요. 한 달 정도 있으려고요. 그래. 아버지가 기다리마. 보고 싶구나, 정말.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요. 그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니. 아들이 온다니. 큰아들 민수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다음 주 금요일에 부산서 올라갈게요. 아버지 모시고 병원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했어요.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꼭 쥡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방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춥지 않습니다. 방도 마음도.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학교 앞에 섭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봅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얘들아. 조심히 건너거라.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께 사탕을 줍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려옵니다. 작지만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선물들을 방 벽에 붙여놓습니다. 벽이 알록달록해졌습니다. 마치 삶의 색깔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점심시간.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영수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런가요? 살맛이 나니까 그런가 봅니다. 아들분이 다음 주에 오신다면서요? 좋겠어요. 네, 오랜만에 보는 거라. 기대가 됩니다. 김미선 씨는 여전히 방문합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하고 아내와의 추억도 나눕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참 고생을 많이 했어. 나는 돈도 제대로 못 벌었는데. 무슨 말씀을요.
두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 나도 최선은 다했지. 금요일 저녁, 큰아들 민수가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괜찮다, 아들아. 오기만 해도 고맙다. 두 사람은 식당에 갑니다. 삼겹살을 굽습니다. 소주를 한잔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와 아들,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생활비도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이제 괜찮아. 너희들도 살기 바쁠 텐데. 아버지,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따뜻합니다. 아들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듭니다. 꿈을 꿉니다. 아내가 나옵니다. 젊었을 적 모습으로. 여보, 이제 좀 웃는 얼굴이네요. 다행이에요. 당신, 나 아직은 거기 못 갈 것 같소. 할 일이 좀 남았어요. 알아요. 천천히 오세요. 나는 기다릴게요.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을 뜹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잔 밤입니다. 학교 앞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한 여학생이 달려와 할아버지께 편지를 건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제가 썼어요. 할아버지는 학교가 끝난 후 벤치에 앉아 편지를 펼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3학년 김수진이에요. 할아버지가 매일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안전하게 학교 다녀요.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사랑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입니다. 영웅이라니. 내가 영웅이래. 저녁, 복지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김미선 씨도 함께합니다. 다들 할아버지를 축하해 줍니다. 아들이 다녀간 것을. 영수 씨, 정말 잘 됐어요. 효자 아들 두셨네요. 애들이 미안하다고. 앞으로 자주 온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처음 뵀을 때 생각나세요? 그럼요, 기억하지. 그때는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지셨어요. 보기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빵집에 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단팥빵을 2개 삽니다. 하나는 지금 먹고 하나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따뜻한 빵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달콤합니다. 삶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켭니다. 예전엔 전기세가 아까워 켜지 않던 전등을 이제는 켭니다. 밝은 방이 좋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아이들의 그림들을 봅니다. 손자가 보낸 사진도 프린트해서 붙여놨습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할아버지는 사진 앞에 섭니다. 여보, 나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외롭긴 하지만 견딜만 해요.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아들들도 다시 연락하고 손자도 여름에 온대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잇습니다. 당신, 나 아직은 거기 못 갈 것 같소. 할 일이 남았어요. 지켜야 할 아이들도 있고 만날 친구들도 있고 볼 손주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할아버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내에게일까요? 아들들에게일까요? 복지관 사람들에게일까요? 아니면 다시 찾아온 삶에게일까요? 아마도 모두에게일 겁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얼굴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봄이 왔다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은 끝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봄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봄도 분명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